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4단계 중급 2 과정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2과 가족의 변화 부분이고요. 가족의 변화 중에서 어휘 부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2과에서는요. 가족의 형태와 특징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이런 문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좀 보시면요.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서요. 나 혼자 산다 라는 TV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가 많은데요. 이렇게 혼자 사는 가족, 혼자 산다는 것은 1인, 한 명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1인 가족 또는 1인 가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인 가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 엄마, 아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엄마만 있어요. 원래 부모라고 하면 2명이죠. 엄마와 아빠 이렇게 2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만 있어요. 엄마만 있어요. 또는 아빠만 있어요. 이럴 때요. 한부모만 있다고 해서 한부모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를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이 있고요. 그 자녀의 자녀, 손자, 손녀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이렇게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형태를요. 대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계시고 엄마, 아빠, 아이들만 있는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핵가족, 핵가족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 가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가족의 형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살고 있어요? 고향에서는 누구와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 26페이지를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 세대가 모여서 살고 있는 모습을요. 대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요. 가족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그리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세대, 제너레이션, 아이들 세대, 제너레이션, 여러 세대가 모여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대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가족은요, 부모님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부모님과 함께 살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제너레이션, 세대,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가족 간의 유대가 깊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대 또는 유대감이라는 말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우리는 하나, we are the one 이런 의미입니다. we are the one 이런 의미예요. 자, 집안의 중요한 일들은 어른들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정을 합니다. 특히 남자들이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핵가족을 봅시다. 핵가족은요,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인, 보통의 가정을 얘기하는데요. 분가해서 살다. 원래 있던 집에서 아들이 컸어요.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아들이 컸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같이 살지 않고 다른 집에서 살아요. 다른 집으로 가서 사는 것을요, 분가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는 독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결혼을 해서 따로 살면 분가, 결혼을 하기 전에 따로 살면 독립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가사를 분담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먼저 가사라는 것은요. 집안일, 집 안에서 하는 일, 빨래, 청소, 설거지, 요리 이런 것들 집안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요. 분담하다라는 것은요. 나눠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도 아내도 남편도 같이 하는 형태 이것을요. 분담하다라고 얘기해요. 각자의 생활을 존중받고요. 집안의 중요한 일은 가족이 함께 결정한다. 미팅을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가족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문화 가족이 있어요. 이 다문화 가족이라는 건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결혼해서 이루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냥 외국인 가족,
외국인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가족인데 왜 다문화 가족이에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아요. 다른 문화를 한국 문화와 함께 공유합니다. 이 가정은요, 한국 문화 그리고 외국 문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한 형태, 두 번째는 그냥 외국인 가족이 한국에서 사는 형태, 이렇게 이것 둘 다 다문화 가족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요. 이 맞이라는 말은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벌이는 뭐예요? 돈을 벌다. 이 돈을 벌다의 이 부분이 이 벌입니다. 그래서 함께 벌어요. 누가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돈을 함께 벌어요. 둘 다 벌어요. 이럴 때 맞벌이 부부라고 얘기합니다. 자, 1인 가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 사는 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집에 누가 있어요? 한 명만 있어요. 이런 경우를 1인 가구라고 얘기하고요. 요즘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부모 가족. 부모는 누구예요? 2명이 있어야 되죠. 아빠, 엄마. 이렇게 2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빠만, only 아빠. 어떤 경우에는 엄마만, only 엄마. 이렇게 한 명만 있어요. 그런 경우를 한 부모 가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말 부부는요, 주말에만 만나는 부부입니다. 아내는 서울에서 일해요. 남편은 부산에서 일해요. 그래서 매일 만날 수 없어요. 언제 만나요? 토요일, 일요일에만 만나요. 주말에만 만나요. 그런 경우를 주말 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독거노인인데 이 노인이라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얘기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grandfather, grandmother 이 아니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한민국에서는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얘기하고요. 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독거라는 말은 뭡니까? 이 독이라는 말은 혼자, 거라는 말은 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는 나이가 많은 사람,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독거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즘 한국의 가족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요즘 한국의 트렌드, 경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제결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다. 맞벌이를 하다 역시 많아졌습니다. 남편도 돈을 벌어요. 아내도 돈을 벌어요. 둘 다 돈을 벌어요. 맞벌이를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독립하다와 분가하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독립하다라고 얘기하고요. 결혼을 하고 따로 살아요. 그러면 분가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한쪽 부모와 살다 한부모 가정이 되겠고요. 주말 부부로 지내다 주말에만 만나요. 혼자 살다 1인 가구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이를 낳지 않다. 이것 때문에요. 출산율이라는 것은 퍼센티지를 얘기하는데 아이를 낳는 퍼센티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아이를 입양하다. 남자, 여자, 딴딴따단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를 우리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이것을요, 입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입양하다. 엄마가 낳지 않아요. 아이를 데려와요. 이것을 입양하다. 이런 가정을 입양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하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랑이 이렇게 깨졌습니다. 서로를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지게 되죠.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혼을 했다가 서로 헤어지는 거 이혼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이 여자가 이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와 다시 만나게 돼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요. 이것을 다시 결혼한다, 다시 결혼한다는 의미로요, 재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혼하다라는 것은요,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혼했어요, 다시 결혼해요. 이럴 때 재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제 워크북 익힘책을 좀 보도록 합시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가족들의 국적이 다양해요. 여러 가지예요. 뭐요? 다문화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부모님 중 한 분만 같이 살아요. 뭐요? 한부모 가족입니다. 우리 식구는 아버지, 어머니, 나,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만 같이 살고 있죠. 핵가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저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같이 사네요. 대가족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신혼부부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부부는 부부인데 신혼 뭐예요? 자, 허니문이 뭐예요? 허니문은요, 신혼여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막 갔다 온 부부, 결혼한 지 조금 됐어요. 방금 결혼했어요. 막 결혼한 부부를요, 신혼부부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산다, 1인 가구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가전제품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게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신혼부부를 얘기합니다.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집과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남편과 나는, 저 집과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남편과 나는 주말에만 만나요.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부부가 둘 다 직장에 다녀요. 둘 다 벌어요. 함께 벌어요. 그러면 맞벌이 부부는 전체 가구의 46%가 됩니다. 46%에 이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율이라는 것은요, 퍼센티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혼인율, 이혼율, 결혼을 하는 퍼센티지가 혼인율, 그 다음에 이혼을 하는 퍼센티지가 이혼율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싱글이라는 것은 혼자 사는, 그러니까 독신주의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치관이라는 것은요, 내 머릿속에 가장 중심이 되는 센터에 있는 생각, 가장 중요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고령화라는 것은요, 높다라는 뜻이고, 령은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는 되다.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회에 전체적인 나이가 많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아지는 것,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오래 살게 되는 것을요, 고령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사회, 무슨 뜻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아지는 사회예요. 그게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누구예요? 독신주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싱글족이 늘어나고 있다. 자,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지는 부부, 자, 결혼했어요, 헤어져요. 헤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혼이라고 그러죠. 이혼하는 퍼센티지가 높아지고 있다.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사회가 변하면서 가족, 결혼, 일 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생각, 가치관이라고 얘기했죠. 가치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즘 저녁 회식을 줄입니다. 더 적게 합니다. 왜 그래요? 직원들이 개인적인 생활,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개인 생활을 존중하는 회사들이 많아졌다. 회식이 줄어들었어요. 개인 생활 하세요. 존중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결혼 후에 함께 살겠다. 이게 모시고죠. 함께 살겠다.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함께 살겠다. 분가는 뭐예요? 따로 살겠다. 이렇게 반대말이 되겠죠. 일과 육아는 뭐예요? 아이를 키우다. 아이를 키우는 것을 얘기하죠. 일과 육아를,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과 아이를 키우는 것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점을 좋게 바꿔야 되겠죠. 문제가 있으면 좋게 바꿔야 됩니다. 개선하다, 좋게 바꾸다.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하다는 무슨 뜻이에요? 도와주다, 도와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애완동물이라고 하지 않고요. 요즘은 함께 사는 식구, 반려동물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가 어땠어요? 이와 관련한 서비스 산업도 발전하고 있다. 그것과 관계되는 관련이 있는 서비스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어요? 증가했기 때문이겠죠. 자, 오늘은요, 이과에 있는 가족의 형태, 가족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과의 첫 번째 문법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